반드시 지금 위쪽 방향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 나는 아래로 보고 있어. 이게 그 여러분이 뭐 고집 부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염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입니다. 오늘 날짜가 이제 11월 13일이죠. 네네. 11월 13일인데 지금 코스피가 2486,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836인데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다른 채널에서 코스피 2800 갈 수 있다. 아 그게 네, 요거 어떤 이야기였나요? 아 그게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아시죠? 네네.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IB 증권사죠. 증권사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800포인트 한국 코스피가 갈 수 있다고 언제? 기사가 나왔어요. 언제? 그러니까 내년에 2,800까지. 근데 사실은 그게 뜬구름 없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시황 쓰시는 분인데 네.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KB증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네.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지금 환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맞아. 그때가 1140원인가 아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환율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근 고점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이렇게 12% 빠졌을 때가 몇 번 있었대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마이너스 12% 환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가격에서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에 네. 우리나라 증시가 3번의 경험이 있었대요. 그때 지수가 다 올라갔대요. 3번 다. 2번은 무려 플러스 40% 올라갔고 네. 코스피가 40% 올라간 거 상상이 가세요? 40%. 지수가. 그럼 웬만한 종목은 따블라는 거예요. 이게. 40%. 그리고 한 번은 좀 적게 올라갔는데 네. 그 경우가 15% 올라갔대요. 그 경우도. 그러면 그거를 15%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2,7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골드만삭스 얘기는 얼추 비슷해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지금 환율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환율이 오늘자 기준으로 1115원. 네. 엄청 하락했네요.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하락했네. 그때 그 보고서 나오고도 한참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수도 지금 달려가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역으로 뭐라고 쓰셨냐면 거기서 더 이상 환율이 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네. 그때는 지수가 엄청 빠졌대요. 역으로. 그런 경우에는 지수가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적도 있었대요. 과거에. 그러니까 환율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자꾸 보는 게 환율을 봤더니 결국 여기서 더 떨어지냐 아니냐인데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레벨업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한 건 아닌데 일단 그 데이터를 한번 소개해 드린 거고 그랬을 때 최소한 올라갈 수 있는 게 2,750.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왜 2,800을 제시했냐면 뭐 왜 2,800이 적정하다 그건 아니고 일단 지수만 제시를 했고 대만하고 비교를 했어요. 대만하고 한국은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규모가 비슷한데 대만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인 이유를 썼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왜냐하면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렸잖아요. 대만하고 그 한국은 IT 노출도가 되게 높잖아요. 이 비중이. 그쵸. IT 국가잖아요, 둘 다. 근데 IT에서 대만은 파운드리 비메모리 비중이 좀 높은 나라예요. 네. 그 TSMC라는 세계 1등 기업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70%잖아요. 근데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 메모리가 돌려요. 업황이. 그러면은 대만보다는 그 옛날에 2017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지수가 2,600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 간 거예요. 지수가. 그 사이클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 논리로 2,800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3,000 간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2,800이다, 3,000이다. 사실 그건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방향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위로 가는 방향이냐 아래로 가는 방향이냐. 근데 모든 조건들은 대부분 이제 위쪽을 가리키고 있고 악재들이 다 없잖아요.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올해 3월부터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놨거든요. 이게 곡간이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외국인도 지금 많이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도 좋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이번에 10월 말부터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얘네가 이러다 말까? 저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최근에 한 3조 가까이 샀더라고요. 엄청 순매수했죠. 예. 근데 올해 팔아놓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10조 이상 아마 더 살 수도 있어요. 판 거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아직도 매수효력은 충분하니까 그게 외국인의 시각이 바뀌고 환율이 갑자기 막 폭등을 하고 이런 리스키한 구간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위쪽 방향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아래로 보고 있어. 이게 그 여러분이 뭐 고집 부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저도 언젠가 바꿀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좋게 나오면 또 바꾸겠죠, 당연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염 차장은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유연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정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파도의 바람은 어쨌든 네. 상향 쪽에 네. 있다. 그 몸을 실으셔야 되는데 왜 나 혼자 역행하려고 그래요? 바람이 일로 부는데 자꾸만 제가 걱정되는 게 네. 곧버스라고 아시죠? 곧버스. 인버스 두 배짜리. 네. 그거 개인 투자면 엄청나게 샀어요. 이번에도. 전 좀 솔직히 걱정돼요. 그 2000 그때 350 올라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사시던데 지금 굉장히 또 손해가 큰데 방향이 위인데 자꾸만 아래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람의 방향이 언젠가 바뀌어요. 바뀌는 그런 신호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전혀 그런 신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62,800원이 최고가예요, 역대. 네. 저 오늘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62,000 얼마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62,600원. 그럼 지금 200원 남았잖아요. 이거 만약에 삼성전자 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최고가 얼마였다고? 62,800원. 200원 남았어요. 다 왔네. 다 왔는데 이거 넘기면 네. 제 생각엔 7만 원 보이거든요. 와. 그러면 지수가 2,600 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좀 좋은 게 제 고정 게스트가 네. 그 차장님 말고 또 한 명 더 계시잖아요. 냉철님. 냉철님. 냉철님도 그 지금 영상에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가 더 좋냐? 둘 다 맑은데 SK 하이닉스가 약간 구름이 좀 꼈다. 그러셨구나. 제가 같은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냉철님은 이제 전업 투자자분인 거고 네. 이제 차장님은 기관에 네, 계신 네. 분인 건데 어쨌든 입장이 좀 다른데 어쨌든 방향은 비슷한 것 네. 같아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자 기준 62,500원, 600원 네, 하고 600원.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57,400원 네.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행복하고요.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 갖고 계시는구나. 우선주 신곡 가던데. 수익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카카오의 수익 본 걸 좀 매도하고 이제 안전한 거였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원래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한 10,000원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5,000원 미만 원 거의 줄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준 그게 거예요? 왜냐면 배당 기대가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우선주를 더 줄 줄 제가 모르겠는데 네. 1월 말에 IR을 해요. 기업 설명회 실적 발표 4분기. 네. 그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네. 삼성전자가 그랬어요. 원래 다 기대했던 게 특별 배당을 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다 숨죽여가지고 발표하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너무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주가 빠져버렸어요. 실망해가지고. 네. 근데 1월 말이거든요. 네. 그럼 그날은 무조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7조 원인가 8조 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이 6조에서 7, 8조 정도 돼요. 이 특별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2017년에. 돌려주기로 하고 이제 남은 돈이 그건데 그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뭐냐면 배당을 주든가 배당을 주면 주당 1,000원 이상 일단 나와요. 네. 4분기 그러니까 연말 배당 제외하고 연말에 아마 320원 주거든요. 네. 그건 기본으로 무조건 주는 거고 그거 제외하고 1,000 얼마를 줄 거예요. 더 그걸 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사주 소각하면 주당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치가. 오르죠. 공급이 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주주들한테 나쁠 게 없죠. 근데 어쨌든 배당을 더 준다면 우선주가 당연히 더 매력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요즘에 월등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 근데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배당 이제 연말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날 이틀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날 배당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좀 삼성전자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배당 효과가 끝나버리니까. 근데 요런 질문이 제 주변에 그 네. 질문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배당주를 투자할 때 네. 방금 전에 배당 낙 그 기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오르잖아요, 주가가. 근데 나중에는 배당을 딱 지급하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을 그 기준 날짜 전에 쫙 오를 때까지 갔다가 파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맞아요. 나중에 배당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이게 좀 얻은 게 더 이게 보면요, 과거에도 보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배당주들 그 수익률이요, 배당 수익률이 보통 3%면 많이 준다 그랬어요. 많이 주죠. 기본이 다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 이상 주는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배당락이면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해요. 배당락날. 근데 그 후로 1월 중순까지 계속 빠져요. 배당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3%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흔해요. 근데 이제 기준은 5%가 됐어요. 5% 이상이면 많이 주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3%면 그냥 보통이네. 그래서 아마 배당 수익률 3%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배당력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은행주들이 대부분 지금 5% 이상 주거든요. 맞아.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보통 아마 은행주들 배당락부터 주가 아마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은행주는 솔직히 그렇게 투자 매력은 크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좀 좋긴 그쵸. 한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안 되면 배당이라도 받지 뭐 이 생각으로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건 저는 좋은 전략을 생각해요. 주가가 워낙 바닥이니까 나쁠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배당락 전까지 저는 은행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락 전에 그런 기대로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나중에 역효과로 네. 배당락 후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 수익이 5% 노리고 돌아갔는데 내가 은행주를 샀는데 네. 배당락 전까지 한 10% 수익이 났어요. 뭐 배당보다 한 2배, 두세 배. 그러면 차라리 파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다. 팔았다가 주가가 이제 떨어진 그 거? KB금융이나 뭐 신한주주가 막 왕창 빠졌어요. 막 네. 배당락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또 다시 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받을 배당이라는 게 이제 보장된 수익이지만 그렇죠. 아니 배당보다 두세 배 수익이 나 있어요. 만약에 시세 차익이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배당은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배당은 15% 떼가요. 세금세요. 15.4%인가? 네, 배당 소득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차라리 배당보다 월등히 내가 시세 차익이 났으면 차라리 매도하시는 것도 그렇네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약간 뭐 네.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설사 비슷해진다면 네. 진짜 매도하는 게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이제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빠지면 또 한번 노려볼 그때 수 또 있어요. 사고. 왜냐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니까. 제가 좀 잘 고민해서 예, 한번 그 날 전에 팔든지 고민해 네, 보도록 하고 네. 또 두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아까 전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네. 우리나라 주가가 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네.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아. 설명해.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달러화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근데 옆에 저 한국이란 나라에 있는 원화는 계속 올라갔네?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원화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렇네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점점 떨어지는데 요즘에 그 서학개미라고 그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주가가 그대로 있어도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떨어지니까 난 마이너스 나고 있는 마이너스가 거네.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똑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가지고 원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환율이 뭐 지금 옛날에 1달러에 뭐 2,000원이었다고 치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만 사도 네. 어쨌든 이제 2,000원 그 삼성전자 주식을 1달러어치 샀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2,000원, 2,000원이 딱 들어갔다고 친다면 만약에 이제 1,000원으로 떨어지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2배를 그냥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율만으로 주가 변동이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뭐 예를 들면 1달러어치를 내가 가져가려면은 옛날에는 2,000원을 내야 됐어요. 네. 근데 환율이 1,000원이 되면 네. 1,000원만 내면 돼요. 1,000원 내면 나한테 이제 이걸 주는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요. 삼성전자 주가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믿고 막 베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환율이 만약 요즘에 나오는 전망치가 그때 아까 골드만삭스 얘기해드렸잖아요. 내년에 1,070원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안 사면 바보 되게 생겼어요. 그렇네요. 달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1,070원. 1,070원 가면 안 되는데. 왜요? 지금 유튜브 수익. 맞다. 물에 들어오잖아요. 맞다. 그 달러 바꿔야 아이고, 되는데. 아이고, 이게 유튜브 하시는데 힘드시겠네. 힘드네 이거. 예, 그건 또 안 좋네요. 큰일 났네. 예.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거. 이거 사실 제 지인이 물어봤는데 저 뭐 사실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차장님이 좀 더 쉽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인수한다고. 그래서 뭐 대한항공과 그 한진카 그쪽 주가는 떨어졌는데 네. 아시아나항공은 네.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사실 굉장히 좀 기초적인 거 있으나 주리 분들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제가 어제 뉴스 확인해 보니까 네. 부채가 12조인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네. 10몇 조에서 12조였던 걸로 기억하고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 통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통장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통장에 13억이 있어요. 네. 13억이 있는데 내 돈은 1억밖에 없는 거예요. 12억은 누구한테 빌린 돈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12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힘들죠. 내 통장에 1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억을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아나고. 그러니까 누가 돈을 안 대주면 네. 이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 그 막대한 부채는 갚아야 되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거 어떻게 갚아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수를 해주든지 돈을 지분 투자를 해주든지 수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번에 아시겠지만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려다가 네. 이제 안 해버렸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원래 코로나 안 터졌으면 인수했을 거예요, 사실은. 거기 회장님께서 항공업을 되게 좀 인수하려고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사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 코로나 터지니까 항공업이 매력이 없잖아요. 이거 인수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큰일 거예요. 나죠. 13조를 내가 떠안아야 돼요. 야. 현대산업개발이. 잘못해서 만약에 아시아나고 망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아시아나가 지난 상반기 말 12조 8,405억 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2,000% 넘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인수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총대를 메고 기사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다 아까 기사 보니까 뭐 대한항공도 그럴 아직 사실 없다. 아직 그리고 산업은행에서도 그런 보도 하지 말라. 뭐 그런 이 공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사 썼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산업은행의 돈도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세금으로 지금 그 운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돈이 아시아나무 인수에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마를 한 건데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국가가 살려준다는데.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망이 생겼는데 누가 지금 사준다고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진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업을 가져오니까 주가가. 맞아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은 사실은 네. 그 아시아나항공과 물론 합병하면 경쟁사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나쁜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진칼이 인수를 해버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 솔직히 나쁜 건 아니에요.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한진칼 인수하는데 산업은행이 거기에 돈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대한항공 입장에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뉴스 떴을 때 대한항공은 사실 주가 올라갔어요. 근데 역으로 대한항공이 직접 자기 돈으로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한항공도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12조짜리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미묘해요. 야.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나는 내가 투자 안 하면 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경쟁사 하나 없어지죠. 그렇죠. 나는 돈 투자 안 하죠. 되게 좋은 건데 내가 투자하면 같이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투자만 해주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진칼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돈 투자하는데 돈 투자하면 유상증자래요. 3자 배정을 하더라도 유상자를 굉장히 크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돼요. 그만큼 주주식을 엄청 발행해서 그 산업은행에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진칼의 주당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각각에 파고들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시장 리뷰 마치도록 네. 하고요. 김작가TV와 염차정이 함께 주식 3단 고정 코너를 만들면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신규 고객이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주식 거래 수수료 한 번 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복리처럼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조금이라도 더 알뜰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